오늘 할 내용은, 아이고 덥다. 날씨가 엄청 덥다. 자, 오늘 할 내용은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사용자의 니드를 파악하는 거 하고, 여러분들이 제출했던 이 프로젝트 결과를 갖다가 토론하는 거를 퍼스트 파트로 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 파트로 이제 그 니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려고 하는, 기획하려고 하는 제품의 스펙을 잡는 작업을 갖다가 오늘 그 두 번째 클래스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제출한 걸 갖다가 봤어요. 고객의 요구사항 파악하기. 굉장히 버라이티가 컸어. 어떤 친구들은 한 장으로 딱 진검승부라는 거. 진검승부를 갖다 딱 한 장으로 한 친구 팀도 있었고, 어떤 팀은 뭐 쫙 가가지고 한 몇십 장 이렇게 보내온 친구들도 있었고, 그래서 내가 한 가지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조교가 되게 까칠해. 나는 안 되는데 우리 조교는 되게 까칠해. 그래서 자기도 옛날에 이 수업을 다 듣고 그 수업 때 이렇게 고생을 한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되게 까칠하게 써놨어. 그래서 각자 지금 팀 내용에다가 이렇게 우리 조교가 이렇게 코멘트를 다 달고, 그리고 이렇게 이런 점들이 이렇게 보충됐으면 좋겠다 하는 코멘트들을 갖다 다 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끝나고서 가서 보면은 이런 점들이 조금 더 보충돼야 되겠구나 하는 걸 갖다 알 수 있고, 내가 한 일은 뭐였냐면 거기 엄청나게 까칠한 표현들을 좀 부드러운 표현으로 바꾼 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많이 바꿨어. 그러긴 했지만 하여튼 혹시 내가 못 바꾼 부분이 있더라도 그 까칠한 코멘트를 갖다 바꾼 마음에 상처를 받지 말라 이거.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날 수업을 했잖아요. 목요일날 수업을 하고 이게 월요일 날이니까 사실은 금토일 딱 사흘뿐이 없었던 거거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한번 접해본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익숙해진다. 이런 의미를 갖다 가지고서 이 수업 첫 번째 프로젝트 미팅을 했으면 하는 게 내 바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교의 까칠한 코멘트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라고.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했던 얘기들이 사용자의 경험을 보면은, 사람들이 하는 경험을 보면은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니드들을 갖다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일부러 그랬죠. 뭘 했냐면은 뭐라고 없대. 이거는 봐줘야지. 그치? 저거 사오라고 그러면 안 되지. 자, 그래서 일부러 좀 앰비규어스하게 갔어요. 우리가. 그래서 처음서부터 내가 어떤 디바이스를 만들고 어떤 니드를 갖다 충족시킬 것이다 하는 것들을 갖다가 정하지 않았어요. 정하지 않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이 웨어러블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어떤 니드를 가지고 그 니드를 어떻게 우리가 충족할 수 있는지 넓게 그냥 가서 보자. 이렇게 얘기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넓게 보는 그 프로세스로 우리 5가지 스텝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5가지 스텝, 첫 번째 스텝부터 5가지 스텝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딱 만들어내고자 하는 거는 굉장히 사실은 러프할 수도 있는 거야.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평상시에 어떤 니드가 있을까? 이런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무슨 일을 못 하겠어, 그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브로드한 게 될 수도 있고, 또는 확 줄여가지고 자기가 어떤 대상이 되는 제품은 아니지만 해당이 되는 도메인을 갖다가 미리 좀 어느 정도 설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도메인에서 자기가 그걸 어떻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니드를 발굴할까, 이렇게 해볼 수도 있는 그런 플렉서빌리티가 굉장히 많은 그런 우리 방법을 갖다 한번 채택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얘기했던 거는 다양한
그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니드를 가지고 있는지를 갖다가 한번 파악해 보자. 여기서의 방점은 뭐였냐면은 다양한이었어.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 그러니까 뭐 가서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 포커스 그룹을 할 수도 있고 업저베이션을 할 수도 있고 우리 이제 목요일 날 여러분들 얘기할 커처럴 프로브를 갖다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니드가 보이느냐가 굉장히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했던 얘기는 인터뷰 100명 하는 것보다 인터뷰 20명 100명은 처음부터 너무 많다. 다시. 인터뷰 10명 하는 것보다 인터뷰 1명 하고 포커스 그룹 1명 하고 그다음에 참여 관찰 1명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얘기를 갖다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갖다 얼마나 사용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갖다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사람들이 친절하게 나는 이런 니드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 안 한다 이거죠. 아이 더워 죽겠네 왕짜증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니드를 갖다가 만들어 나가는 그 트랜슬레이션을 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트랜슬레이션을 하는 데에 필요로 하는 5가지 원칙을 갖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관찰하거나 이야기한 걸 갖다가 그 원칙에 따라서 파라프레이즈를 갖다 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걔네들을 갖다가 하이라키칼한 구조로 만들어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제출한 걸 갖다 보면서 내가 받았던 느낌은,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구나. 그래서 이걸 특히 이제 이런 정제된 다단계의 하이라키로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려웠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의 그 방점은 이 하이라키칼한 구조가 100% 맞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계층 구조화 함으로써 무지하게 많은 그런 니드들을 갖다가 나름대로 우리가 매니저블 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얼터너티브로 만들어내는 것. 이제 그런 프로세스를 한번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는 네 번째 단계로 이제 걔네들 사이에서 실제로 그 사용자의 그 경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어떠한 것이 정말로 중요한가? 내가 예를 들어서 기업의 입장에서 어떤 전략적인 중요점보다도 사용자의 경험에서의 관점에서 제일 중요하는 그런 그 니드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갖다가 한번 평가해 보자 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리플렉션을 하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굉장히들 잘했어요. 굉장히들 잘했고, 아까도 얘기했죠. 이 나중에 수업 끝나고 나서 조교의 까칠한 커멘트를 갖다 듣고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고, 자, 발표전은 3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3조 앞으로 나오세요. 굉장히 의외인가 봐. 김나은, 박상은, 박수진, 이민아, 전성준. 자, 팀장이 나머지 팀원들 소개도 좀 하고. 마이크 안 쓰고 하겠습니다. 저희도 크리에이터들이랑 다양한 박수는 자, 빨리 감점해, 빨리. 저희 조는 저희가 강의 때 배운 내용을 최대한 따라가려고 했고, 저희가 이해하느라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저희 인터뷰를 하거나 인터뷰는 저희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네트워킹 받는 분들께 최대한 많이 시도를 하려고 했고, 최대한 많은 곳에 돌아다니려고 했습니다. 저희는 어떤
지난 주말에 열렸었거든요. 그런 그게 여기서 뭐 메이킹을 하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니즈가 있을까 해봐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런 행사에서 합니다. 그다음에 서촌이나 요즘 많이 힘드는 데가 서촌이나 연남동 같은 뭔가 좀 유행을 빨리 타는 그런 분들을 좀 만나고 싶었던 것도 있고 서촌이 어디니? 경복궁 아, 경복궁 옆에. 통이동 있는데. 인터뷰는 저희 지인들 중심으로 해서 여러 정말 대중 없이 정말 여러 분들을 전화 또는 직접 미팅을 하기도 하고 시간 갖는 대로 어떻게든 많이 인터뷰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렇게 각자 모아온 정보들로 주말에 만나서 서기동에서 이렇게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좀 프로스테이지를 붙이면서 이제 좀 니즈를 보았고 그 안에서도 카테고리를 좀 나눠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좀 더 크게 만들어봤는데 안전, 독립, 건강, 정보, 육아 등등으로 이렇게 좀 정말 너무 아직도 너무 브로드하지만 이렇게 좀 클 수가 있고 첫 번째로는 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어떤 익사이팅한 니즈인가 하면 이게 정말 필요로 한 니즈인가로 이렇게 좀 자세히 들어가고서 좀 우선순위를 정해갖고 이런 저희의 니즈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이라키를 잘 했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저희 그게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왜냐하면 너무 어떤 수업 자료에서 봤던 거는 제품에 대한 걸로 들어가지만 저희는 너무 넓게 들어가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이렇게 좀 뽑았고 대표적으로는 스트레스 그리고 장애인 너무 어떻게 보면 명확하지만 저희 행동 반경에 없는 분들에 대한 니즈도 많이 느낄 수 있었고 여자분의 안전 그리고 이게 햇빛을 피하는 모습들이 사진에 많이 보여서 그런 것들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사실은 거기서 조금 더 일레버레이트 했으면 좋겠는 거는 오른쪽에 지금 프라이머리하고 세컨더리 니드를 쭉 해놨잖아요. 자, 그 니드들 중에서 본인들이 이걸 하면서 나는 이런 거 이제 생각해보지 못했었는데 unexpected 니드인 것 같다라는 거 어떤 거가 있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심하지 않았나 싶고 여기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 그게 기기로는 구현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안 나타날 수도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되게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 소비자랑 생산자의 어떤 정보의 차가 굉장히 크다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 음식점 같은 경우는 소비자는 이게 어떤 재료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다 알고 싶고 혹은 카메라 같은 전자제품들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큰 카테고리가 있을 때 소비자는 되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모든 걸 많이 알고 싶어하는 니즈가 크다는 걸 그게 좀 제가 생각나는 걸 하고 말씀드리자면 약간 언익스펙티드는 저희가 관찰한 것보다는 인터뷰한 데서 많이 좀 뽑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스페이스마켓 가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하나 나온 분께서 이게 내 창작물인데 이거를 사람들이 너무 비싸다고 느끼는데 이걸 내가 얼마로 측정해야 될지 모르겠고 가격을 책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원가 기반으로 이렇게 얼마를 더 좀 내가 팔고 싶은 대로 팔면 될 텐데 또 이분 입장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거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새로운 니즈였던 것 같은데 여기에 네, 저희가 지금 엄청 많은 니즈를 쭉 이렇게 뽑아서 엑셀 정리를 해서 저희도 지금 뭔가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너무 지금 기술적인 그런 한계나 이런 거에 너무 지금서부터 제약을 갖다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너무 뭐라 그럴까 뻔한 얘기들을 갖다가 하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너무 기술적인 얘기들의 가능성 때문에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갖다 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고, 나는 개인적으로 저거 재밌었어. 사람들은 태양을 피하고 싶다. 네, 저게 저희가 거기 가서 엄청 많은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마다 사람들이 뒤를 돌아서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 플리마켓 같은 경우 상인분들도 뭐 하나씩 양산을 쓰고 계신다든가 하는 식으로 가을임에도 불구하고 태양을 싫어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관찰이 됐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좀 세분화해서 세 가지 위주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하나는 햇볕으로 인해서 타서 내가 못생겨지는 싫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자외선 때문에 피부 자체가 상하는 게 보일 수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거기서 오는 열 때문에 땀이 나서 땀 냄새가 나서 불쾌해진다. 세 가지까지 저희가 구체화는 시켜보았는데, 오케이. 그래요. 자, 질문이나 코멘트. 강원이. 네, 저 경영학과 김강원입니다. 저희 굉장히 큰 주제를 택하셨잖아요. 그래서 다른 다른 이제 세분화된 주제를 택한 것보다 조금 더 양이 많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로우 데이터를 모으시는 과정, 그러니까 관찰이라든지 인터뷰를 어떤 규모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예 처음에 분야를 한정적으로 짓지 않았던 이유는 저희가 수업 때 배웠던 대로 좀 따라가보자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범위를 광범위하게 지었고요. 이제 관찰이나 이런 거는 저희 각 조원들이 몇 명씩 나눠져서 뭐 서촌, 뭐 이제 메이크업 페어, 뭐 프리마켓, 폴가분 마켓 막 이런 데 전부 다 나눠져서 다 갔어요. 그래서 이태원도 갔었고,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정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막 3시간, 4시간씩 앉아서 사람들 계속 관찰하고 아이디어도 좀 막 적어보고 그렇게 했고요. 인터뷰는 각자 저희들이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뭐 나름 리드 유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었는지 파악을 하고서 그분들에게 각자 저희가 다 연락을 취해서 이제 얘기들을 인터뷰들을 많이 했습니다. 경영학과 4학년 김선입니다. 관찰을 하시면서 플리마켓이나 쇼핑센터 이런 박람회 등 많은 장소를 하셨는데 굳이 이 장소들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관찰할 수 있는 곳을 가면 보다 좀 수월하게 관찰하는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 주말에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일 법한 곳들을 선정을 해서 갔었습니다. 또 다르게 마켓을 이렇게 많이 저희가 선정을 했던 이유는 마켓에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해서 혹은 뭘 하고 싶어서 가는 건데 거기서 니즈가 노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마켓을 중심적으로 또 플리마켓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자들이 오는데 그런 사람들도 나름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리드 유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그런 플리마켓을 택하는 경영학과 이야기입니다. 이즈 쓰신 것 중에 제가 좀 재밌게 보이는 게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이상식 있는 전에 알고 싶다라는 부분이 그냥 밑에 보면 스트레스, 그러니까 니즈로 적기 때문에 표현을 제가 로데이터를 못 봐서 어떤 걸 관찰하시면 저런 게 나는 좀 궁금해요. 그리고 이 밑에 주변 환경을 원하는 상태 통제형식과 바로 밑에 첫 번째 줄이 공공장소에서 원하는 데에 소리를 차단하고 필요한 정보만을 듣고 싶다는 것이 컨벤션 센터에서 있었던 메이크업 박람회에서 특정한 통신을 위해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다른 데서도 그렇게 하는 건지 로 데이터 좀 듣고 싶었어요. 그 첫 번째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제가 메이크업 박람회에 갔을 때 좀 재미있는 기계를 봤어요. 그래서 뭐 현대인의 뭐 스트레스 해소기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있었는데 그게 막 마이크에 대고 막 소리를 지르면 초콜릿이 막 나오는 거예요. 손이 막 똥을 쳐서 초콜릿이 막 나오면 사람들이 와 초콜릿이 나오면서 막 재미있게 막 받아가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약간 사람들이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어떠한 방식으로도 약간 풀고 싶어 하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 얻었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 니드로 이제 발전을 시킨 거고 처음 같은 거는 이제
밤이 돼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지하철 안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날 정말 피곤한 하루였는데 이제 소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정말 더 지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가 듣기 싫은 소음들을 완벽히 차단해주고 대신에 내가 전철을 뭐 탔을 때 다음역 정보나 이런 것들은 또 소리가 들리게끔 해줄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얘기하시니까 느낀 게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뭔가 스트레스가 있거나 없으면 그 재미를 추구한다는 점이 먼저 중요한 것 같거든요. 보상을 재미로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에 사람들이 좀 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에 대한 징후를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자, 시간 관계상 하나만 더 받을게요. 저희 이제 경영학과 노대원입니다. 저희들도 약간 이렇게 어떤 고민을 정해서 한 게 아니라 인터뷰나 이런 관찰 방법을 통해서 이 비슷한 걸 해봤었는데 인터뷰를 할 때 가장 좀 어려웠던 점이 질문을 선정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냥 뭘 원하세요? 대부분 어떻게 대답할지 몰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인터뷰를 할 때 어떤 질문을 이렇게 좀 연결시켜서 해주시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저희 강의 자료에 있는 예시 문항부터 시작을 했고요. 어떤 대답에 그냥 딱히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는 잡아놓긴 했지만 대화를 계속 이어서 제가 궁금한 것들 혹은 그 대화에 이어져야 될 것들을 좀 질문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이렇게 우리 수업 시간에는 여러분들 학우들한테서 배우는 게, 본인이 직접 해서 배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그런 역할을 갖다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느꼈던 거는, 상당히 그 리드 유저를 갖다 선택하거나 또 이 관찰 장소를 갖다 선택할 때 나름대로 상당히 현명한 판단을 갖다 했다. 그래서 물론 그 사람들이 정말 리드 유저인지는 뭐 좀 더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이 주어진 환경에서 그 정도 그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리드 유저를 갖다 데리고서 이야기를 갖다 나눴다는 점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리드 유저가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들이 그 남들보다 미리 알려준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솔루션을 본인들이 직접 만들어서 우리한테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인터뷰할 때 리드 유저에 대한 인터뷰를 갖다 가급적이면 하여튼 리드 유저 비슷한 사람을 꼭 넣어라 라고 얘기를 갖다 했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리드 유저들하고 인터뷰하면은 말이 끊기는 적이 없어. 워낙 하고 싶은 말이 많기 때문에 자기네들 하고 싶은 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뷰하기가 좋고요. 난 여기에 있는 이제 얘기들 갖다 이렇게 쭉 보면서 참 넓게 봤구나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아쉬웠던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정말 이렇게 unexpected 되고 비록 그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좀 unexpected 되고 surprising한 그런 결과가 이렇게 넓게 지금 저변을 훑었으면은 그런 게 충분히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 이제 아까 우리 발표할 때 기술적인 구현 가능성 측면에서 이렇게 미리 스크린을 했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점이었댔어요. 나머지 부분들은 아주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다 잘했고요. 자, 그리고 다음 팀은 똑같이 동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공동 1인데 7조. 자, 앞으로 나오세요. 박수 한번 쳐주시고. 이런 자료를 만든 사람들을 위해서 요 앞으로 빨리 나와야 돼. 안 보이잖아, 잘. 팀원 소개 좀 하고. 저는 7조의 김강원이고요. 저는 김하은입니다. 오늘 이현정 씨가 잠시 자리를 있고요. 저희는 헬스장 또는 이제 운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곳들에 대해서 인터뷰하고 관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10명을 이제 각자 이건 의도한 단어 아니었어요. 잠깐 인터뷰를 해가지고 왔는데 이사람이 초기에 보니까 라이트 유저, 헤비 유저, 그 다음에 다른 기타 운동 수행자들, 스테이크홀더까지 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원자료 수집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무언가를 실시하지 않고 바로 프로젝트를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을 해석하고 이것을 필요로 바꾼 다음에 구조화를 하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커스터머 니즈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고 관련된 직접적인 요소들, 간접적인 요소, 기타 부가적인 요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저희가 다시 이제 2차 인터뷰 전화를 한다던가 그리고 또 저희들끼리 회의도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얘들 간의 이제 순위를 매겨보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밑에 이제 보시면은 저희가 받았었던 인사이트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일단 사람들이 근육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또 중량은 적정한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니즈가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세트 횟수라든지 시행 횟수들을 세는 과정에서 자신이 운동하고 있는 페이스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자기가 딱 정확하게 운동이 되는지 느낌을 받아야 하는데 숫자 세다가 그게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세 번째로는 이건 관찰에서 특히나 많이 발견되었었던 건데 운동을 하다 보면은 이 이어폰 줄이 걸리적거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툭 쳐가지고 이어폰이 떨어진다던가 아니면 러닝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얘가 걸리적거리고 있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꼭 이어폰 없이도 내가 운동 중에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식이 있었고요. 네 번째로는 별로 운동을 한 것 같지도 않은데 하루 운동하고 나가지고 한 30분 운동하고 근육이 생겼을 거라는 착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30분 하고서도 생겨. 왜? 그 모습을 이제 뭐 샤워를 한다던가 이런 과정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비춰보고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고 있었고요. 그냥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조금 신기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웨어러블이 과연 적용이 가능할까 하는 고민이 생기게 했던 부분입니다. 뭐냐면은 몸에 무언가 부착물이 있는 것을 굉장히 꺼려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해보면은 뭐 이어폰도 꽂고 그리고 웨어러블 기기도 딱 이렇게 착용해가지고 운동을 하면은 참 뭔가 좋을 것 같은데 스마트해 보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락커키까지도 빼놓고 또는 뭐 이제 다른 시계나 뭐 휴대폰 같은 것도 몸에서 좀 떨어뜨려 놓고 운동에만 집중하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끝입니다. 자, 일단 박수 한번 쳐주시고. 자, 그게 지금 exciting and unexpected 이쪽 부분인데, 그죠? 지금 잘하고 있는지 전 모르겠지만 변화하는 나를 보고 싶다. 어떤 데에서 저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지? 뭐 관찰하거나 이런 데서? 좀 재미있었던 부분은요. 자신이 운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 기구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요. 근데 막상 트레이너가 자신한테 다가오면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결제를 유도하는 건 아닐까? 이러면서 말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운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운동 조금 하고 이제 이러면 건강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눈으로 바로바로 확인하고 싶다. 자신의 근육의 양에 따라서 중량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몇 세트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면서도 모르면서 그냥 자신의 방식대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자신의 방식을 통해서 나중에 하루 이틀 하면 근육이 생긴 것 같고 살이 좀 빠진 것 같으니까 치킨 하나 더 먹어도 되겠지? 좀 놀아도 되겠지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데 이 중요했던 건 자신의 몸이 변하고 있다는 걸 예상하면서 오히려 그게 사람들의 운동 평균을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인바디 같은 거를 계속 궁금해 하는데 계속 볼 수 없었다는 거, 그걸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재밌었어요. 좋아요. 자, 질문이나 코멘트. 김화산이고요. 저도 이거 비슷한 거 생각했었는데 여기 어떤 운동으로 정한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어느 옷을 입고 있으면 이제 꼭 저 헬스가 아니어도 어떤 자세를 고정해주고 좀 보완할 수 있는 옷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어떤 스윙을 하든 뭐라든 폼이 되게 중요한 자리에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세를 고정시켜주거나 이렇게 보완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명님이 정보를 취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희가 또 생각했던 것 중 하나가 약간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조절해줄 수 있는 옷이 있으면 좋겠다고 많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뭐 MYO 같은 것도 있지만 입고 있으면 사람들의 근육 움직임을 알려주고 그거에 대한 행동을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옷이 약간 미세한 진동을 통해서 내가 지금 올렸다 내렸다 하는 타이밍을 알려주거나 지금 어느 근육이 자극을 받고 있다거나 이런 걸 알려줄 수 있으면 참 좋다고 또 생각했던 게 또
헬스장은 옷 같은 것들이 이미 구비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옷을 사야 돼서 웨어러블의 기능 특징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B2B가 사서 B2C한테 제공할 수 있는 뭔가 그런 디스트리뷰션 면에서도 되게 좋은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옷적인 것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약간 스윙이 중요한 골프나 테니스 혹은 이런 에어로빅 같은 동작 같은 춤 같은 경우에도 특정 동작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진동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저 금융학과 최인홍이라고 해요. 그 익사이팅 언엑스펙티드 저기서 마지막 부분에 운동할 때는 그 몸에 다른 부착물을 최소화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가끔 운동을 하는데 저거는 이제 운동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뭐 헬스를 할 때는 저런 뭐 부착물이 많은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꼈던 적이 없거든요. 축구 같은 거를 하면 이제 보호대도 차야 되고 전방 보호대 차고 그러면 되게 불편하긴 한데 저 운동할 때라는 거를 말씀하실 때 헬스 쪽에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런 그 리드는 많은 사람들이 저런 리드를 밝힌 건지 아니면 특정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냥 그게 흥미로워서 저기로 한 건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그 헬스 쪽에 그러니까 짐에만 특화시킨 건 아니고요. 이 조사를 할 때 발레를 하시는 분들도 만났고요. 그리고 등산을 다니는 분들도 만났어요. 그래서 꼭 헬스에만 특화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근데 대체적으로는 거의 몸에 이제 다른 부착물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을 보인 거는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그랬고 다만 특이했던 부분이 이제 그 등산하시던 분들 중에서 뭔가 여러 가지 물건을 자전거에 달고 싶어 하시는 분들 혹은 뭐 등산에 갈 때 뭐 이제 헤드라이트라든지 손전등 랜턴 같은 것들을 쫙 비추고 싶어 하는 이제 주로 40대, 50대 아저씨들께서 뭔가 휘황찬란한 기계를 사고 뽐내고 싶어 하시는 듣는 50대 좀 불편하다, 야. 그런 욕구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전을 위해서 사는 거지.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짐에서 관찰한 게 많은데요. 짐에서 이제 운동할 때 자기 차고 있던 걸 러닝을 뛸 때 키를 빼놓다든지 아니면 특히 이제 PT를 할 때 트레이너가 회원의 키까지도 같이 킵해 두고서 운동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고서 주로 짐에서 관찰한 게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양학과 전현주입니다. 그 지금 붉은 글씨로 표시된 것도 혹시 중요도고 그런 건가요? 저희가 좀 익사이팅으로 넣기 전에 약간 서브 익사이팅으로 생각했던 거. 그때 그 분류하셨던 기준이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 또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별 3개에서 붉은 표시가 안 된 부분이랑 별 2개에서 붉은 표시가 된 부분 중에서 실주한테는 어떤 게 더 매력적인지 그 정도까지 막 세분화된 건 아니고요. 중요도 평가를 하는 중간에 사실 제작이 돼서 제출을 한 거여서 완료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진행 중인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개별 커스터머 니즈별로 이제 실시를 해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그룹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룹 전체에서 뭐 2개가 나오면은 뭐 별 2개를 하고 이런 기준이지 그게 뭐 이 그룹핑 전체에 뭐 이런 별도로 했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냥 사실 저희가 재밌다고 생각했으면 보여주고요. 또 예를 들면 진짜 별거 아닌데 러닝머신이 쫙 있어요. 그럼 러닝머신이 처음에 이제 사람들끼리 붙어서 안 다녀요. 근데 하나하나 떨어지다 보면 가끔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생기다 보면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그게 되게 부담스러워요. 사람들 입장에서. 그 중간 사이에서 들어간다. 그리고 또 재밌었던 거는 기구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자기 뻔히 쳐다보고 있으면 굉장히 집중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고 옆 사람이 갑자기 빨리 달리기 시작하면 자기가 이렇게 아, 그래서 가운데 들어가는 게 부담스럽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어떤 루틴을 하고 나서 다시 기구로 돌아왔는데 전 사용자가 40kg를 했는데 난 20kg를 해야 될 때 약간 이랬던가 이런 것들도 되게 다른 제일 재밌었어요. 오케이. 네. 저는 운동이라고 했을 때 주로 남성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헬스장에 여성들이 많이 가능하지만 주로 대상이 남성 위주라든지 아니면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전문가든지 차이를 발견하시는 분들이 그냥 하나 대표적으로 얘기 드리면 트레이너들한테도 여쭤봤을 때 남자분들은 그냥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할 수 있는데 여성들은 잡기가 무섭다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여성 위주로 하는 분도 있고 그 한 가지 말을
모순적인데요. 운동을 하려면 땀을 흘려야 되잖아요. 근데 땀을 흘리러 가는데 땀을 흘리고 나서의 그 불쾌함의 그 찝찝함에 대해서 또 불쾌해하는 그 모순적인 거를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 그럼 어떻게 해? 거기서 불편함을 찾은 거죠. 거기 원래 해결을 못하지만 여성들은 비교당하는 걸 더 싫어하시고요. 또 공공 장소에서 운동하는 걸 괜찮은데 샤워할 때 오히려 여성들끼리 들어가는 걸 더 싫어하시고 개인용품 챙길 게 남자보다 훨씬 많아서 더 힘들어져가지고 약간 집에 가서 씻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런 개인적인 시간이 좀 있었어요. 자, 시간 관계상 하나만 더. 경영학과 4학년 한상 저희 같이 종호하면서 저희 좀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인터뷰하고 뭐 옵저베이션하고 이러시면서 니즈를 도출해내셨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검증할 수 있는 니즈인가? 그러니까 내가 엉뚱한 지금 집단에 엉뚱한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이 니즈가 과연 적절한 것인가 이거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서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본인들께서는 어떻게 그런 부분을 해결하셨는지.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 5명이 다 짐을 다녔어요. 헬스 다녀서 뭔가 얘기를 들으다 보니까 공감되는 부분도 되게 많았던 것 같고 경험자다 보니까 또 아예 헬스 쪽에 종사하시는 분이 약간 친척이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좀 더 좋은 얘기 많이 들을 수 있었고 또 저희가 인터뷰하는 장소도 거의 헬스장에서 이제 실제 운동하고 있는 사람들이랑 약간 잠시 땀 식히면서 선풍기 앞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외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검증하는 단계는 특별히 없었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가 항상 이런 이제 퀄리테이티브한 분석 방법, 정성적인 분석 방법을 쓸 때 과연 내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게 대표성을 가지고 있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건 우리 지난번 수업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큰 이변이 없는 한 보통 8명에서 20명 사이 정도를 갖다 인터뷰를 하면은 그걸 뭐 한 곳에서 한 사람만 딱 잡고서 20명을 하게 되면은 다른 얘기겠지만 여러 가지 다른 환경에서 한 8명 이상 정도 하게 되면은 너무 한 곳에 집중되는 거는 좀 막을 수 있다. 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추천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팀은 처음서부터 이제 도메인을 설정을 했어요. 그죠? 도메인을 설정했고 그 도메인이 본인들이 잘 알거나 또는 자주 가는 장소 또는 본인들이 관심 있어 하는 도메인을 갖다 선택을 한 거예요. 정말 그 도메인이 웨어러블에 맞냐 틀리느냐 보다도 본인이 관심 있고 재미있고 하고 싶은 그런 분야를 선정을 하는 게 롱런으로 봐서 훨씬 더 안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행하면서도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정해야 되거든요. 정할 때에는 뭐 이게 웨어러블로 얼마나 가능하냐 이런 것보다도 그 팀원들이 공통적으로 관심 있고 해보고 싶고 하는 그런 분야. 그런 분야를 갖다가 설정하고 또 자기네들이 잘 좀 알고 있고 이미 또 그런 거에 관여해보기를 갖다 원하는 그런 분야를 갖다가 선정하는 게 좋아요. 내가, MBA 과목을 가리키거든요. EMBA. 그러니까 이제 고위급, 뭐 사장이나, 이사나 이런 사람들 MBA 수업을 가리켜서 이거 똑같은, 질문을 갖다가 하고서 이거랑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제 거기는 다른 클래스인데 프로젝트를 잡아라 그러면은 다음 주에 아무 망설임 없이 다들 잡아. 근데 뭐 예를 들자면 어디냐면은 본인들이 해보고 싶었는데 핑계가 없었던 것들. 그러니까 뭐 이태원의 클럽, 홍대 앞에 있는 뭐 그런데 바, 또 뭐 저기 어디에요? 그 여자들은 그 뭐더라? 네일샵 같은 거. 그리고 남자들은 왜 골프장 이런 것들. 평상시에 자기네들이 자주 가고 싶은데 프로젝트 하면서 덕분에 본인들 원하는 것도 자주 해가면서 원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선택을 하세요. 막 이렇게 그랜다이어스한 이런 거 선택했다가 괜히 어려움만 많이 쌓여진다고. 자, 이조도 아주 잘한 점은 매니저블한 셋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름대로의 꼭 이걸 갖다가 아주 엄청난 하이어라키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2단계 하이어라키를 갖다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exciting하고 unexpected를 갖다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했어요. 아쉬운 점은 이 팀도 마찬가지인데 이 팀도 좀 미리 스크리닝을 많이 한 팀이야. 그래서 이제 이게 기술적으로 얼마나 가능하고 이제 이 또 세견이나 이 강원이는 뭐 한 판 뛰어본 친구들이거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가면은 이제 어떻게 가야 된다 이렇게 대충 이렇게 감이 잡히니까 이 사전 스크리닝을 갖다 좀 많이 한 모습이 있어서 이것보다 더 익사이팅하고 재밌는 아이디어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을 텐데 사실은 본인들이 자주 가봤으니까 더 재미있고 기술적으로는 좀 어렵고 프로젝트를 웨어러블로 진행하기는 좀 어렵지만 더 재미있는 그러니까 뭐 아까 같이 여자들은 땀 내기는 싫어하는데 땀은 내야 되겠고 그래서 샤워를 못하고 집으로 간다. 이런 것 같고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은 그런 이슈들인데 그런 이슈들이 좀 더 부각되고 그랬다면은 이런 니드 파악을 하는 게 조금 더 재미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시간 관계상 우리 한 팀만 더 볼 텐데 이 한 팀은 반대쪽으로 갔어요. 반대쪽 익스트림으로 갔어. 그래가지고 한 몇십 장 낸 것 같아. 몇십 장 냈고 너무 많이 냈기 때문에 거기서 감점을 받아서 뒤로 갔어요. 근데 그 대신에 아이디어는 굉장히 독특한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했어요. 발표할 조는 8조예요. 자, 8조. 박예선, 신현수, 페루자, 이준경, 전현준. 자, 앞으로 나오시고요. 자, 이 팀은 여러분들한테 시간 관계에 또 쉬는 시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초반부는 진행을 할게. 왜냐면 너무 많어.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찍었고,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커스터머 스테이트먼트를 가지고 인터프리테드 하는 니드로 트랜슬레이션을 해서 하염없이 트랜슬레이션을 한 다음에, 하염없이 트랜슬레이션을 해가지고, 까지 가가지고 업저베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사진 한 장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장으로 하이어라키를 갖다가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를 가지고서 휴먼 센터드 된 여러 가지 아이템들로 클래시파이를 한 다음에 이걸 만들어냈어요. 자, 여기서부터. 저희가 우선 되게 많은 걸 찾았잖아요. 모든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과연 이걸 카테고리화를 해야 하는가를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희가 처음 생각한 건 정말 뭐 헬스케어, 뭐 그런 딱 산업군별로 하려고 하다가 또 이걸로 하니까 되게 뻔한 게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보다 보니 이렇게 두 가지가 크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인간 중심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휴먼 센터리드 된 그런 니즈랑 정말 뭐 와이파이 기능이 너무 느리다, 뭐 블루투스가 너무 잘 안 잡힌다, 뭐 이런 정말 펑셔널 센터리드라는 게 있어서 저희는 좀 더 인간 중심으로 뭔가 기존에 없었던 그런 걸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휴먼 센터리드로 조금 집중을 해서 이 니즈를 좀 이제 분류를 해봤어요. 그래서 우선 저희는 인간이라면 뭐 예를 들어 정말 IQ가 높은 사람만 할 수 있고 IQ 낮은 사람 못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싶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조금 저희끼리 이제 좀 동의를 얻어서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 저희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이제 뭐 생물 시간에 배우는 게 보통 오감이랑 그 다음에 자율신경, 그 다음에 자율신경계거든요. 네, 안 배우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저희는 처음에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의식과 무의식으로 이제 나오고 거기서도 비자율, 의식, 뭐 사고력, 대뇌 같은 정말 뭐 갤럭시 기어나 뭐 스케줄러 같은 사람들이 뭐 까먹거나 뭐 정보 같은 걸 많이 처리해야 되는 그런 니즈 하나랑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뭐 후천, 간염, 사회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의식적으로 사람은 되게 사회적 동물이라서 만들어낸 그런 규칙 같은 거 있잖아요. 조모임 할 때도 사람들이 프리라이드 없이 전부 다 참여하게 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뭐 아이디어는 뭐 이런 핏빛 같은 건데 조모임 핏빛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모임 참여할 때만 시간이 이렇게 측정이 돼서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거나 뭐 이런 재밌는 아이디어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무의식적인 부분은 정말 뭐 화장실을 가고 싶다. 정말 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것들인데
되게 재밌었던 게 그 가운데 있던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감정, 오감, 운동인데 다 한번 읽어보셨을 건데 저기서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지. 이렇게 해서 한 줄로 저희가 이제 요약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건데 예를 들어서 비자율 의식, 정말 의식적인데 그건 정보 센트럴리드 된 거는 정말 내 용량은 작다고, 정말 내 뇌 용량이 작아서 어쩔 수 없는 그런 것들 도와주는 것들. 그리고 후천가의 사회 이 정도는 정말 난 사회적 동물이다. 그래서 정말 사회적 관념 때문에 일어나는 우리 본능적인 게 아닌 그런 거랑, 그다음에 감정에서는 이 세 가지가 되게 재밌었는데, 감정은 정말 무의식적인 부분, 정말 19금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어린 놈의 새끼가 이건 정말 의식적인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했어요. 감정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왜냐면 솔직히 장류 유서나 그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만들어진 히에라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었고, 감정의 저 가운데 난 학생이고 넌 선생이야 이 부분을 넣었던 게 정말 사랑하는 감정은 정말 무의식적이고 뭔가 끌리고 약간 효로만적인 건데 그거를 이제 사회의 관념 안에 넣어서 난 학생이고 넌 선생이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가 없다. 약간 이런 니즈도 되게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뭔가 충돌하는 니즈?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하나 넣었고, 오감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 게, 오감하면 그냥 무의식적인 거 아니야?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단순 신짠, 정말 모든 사람이 느끼는 그 딱 말 있잖아요. 뭐 이것도 뭐 가설이라고 하면 가설이겠지만 이렇게 과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그거 말고 뭔가 냄새가 나타났는데 뭔가 이건 분명 치킨 냄새야 라고 한 사람이 있고, 아니야 이건 피자 냄새야 라고 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거는 좀 의식적인 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나 넣었고, 운동에서 저 가운데 부분이 되게 어려웠는데 저걸 네이밍을 잘 못했어요. 저희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운동을 할 때 그런 의식적인 부분, 움직임에서 의식적인 부분은 살 빼야 되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한 약간 그런 니즈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운동에서 이제 가운데 부분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 되게 여기가 불편해, 목이 불편해, 어떤 컴퓨터로 갈 때 목이 불편하면 되게 자연스럽게 목이 불편하니까 뭔가 스트레칭을 해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무의식적인 게 뭔가 내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내렸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정말 습관 같은 거 있잖아요. 고치고 싶은. 그래서 자리 좀 떨지 마. 정말 무의식적으로 떨고 있는 그 움직임을 뭔가 고쳐주는 것들이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를 들자면 기존 제품들로 저렇게 이제 갤럭시 기어, 스케줄러 이런 부분은 정말 그 정보적인 측면을 도와주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운동에서 정말 핏빛이 좀 여러 가지에 겹치는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핏빛이 잘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걸었는지를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어가지고 핏빛이랑 경쟁 같은 거 해서 재밌다고 그러길래 저 중간쯤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 잘 보이고 싶은 그런 운동이었고, 플러스 뭔가 사회적으로 가족적으로 뭔가 이렇게 섞어오는 그런 관념 사회. 그 다음에 이제 다리 좀 떨지 마. 자세 교정 같은 거 하는 거는 무의식적으로 자세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니즈를 이제 해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결론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영역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어떤 영역에서 사람들이 가장 뭘 하고 싶어 하나 약간 이런 거를 이제 히에라키를 좀 더 조사를 해서, 그래서 기존 시장 제품들도 저희는 좀 뭔가 어떤 걸 만들고 싶어서 기존 시장 제품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것도 한번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어요. 박수 한번 쳐주고. 전 화면으로 가서. 근데 우리 팀원 소개서부터 하지. 저는 경영학과 3학년 신연수입니다. 정연준이라고 합니다. 네. 자, 박수 한번 크게 쳐주고요. 이 팀은 굉장히 재미있는 카테고라이제이션에, 그 다음 장. 아주 그래, 한 칸 더. 재미있는 카테고라이제이션을 했어요. 이런 거 같은 건 굉장히 좋은 거야. 앞에 한 20장만 안 넣었으면 이 팀이 1등 했을 텐데, 굉장히 재미있는 카테고라이제이션을 했고, 또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 있는 분석을 했어요. 난 학생이고 넌 선생이야. 저게 아직도 이해가 안 가, 나는. 근데, 저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데 둘이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거는 무의식적인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막 끌리고. 이건 의식적으로
사랑하면 안 된다. 오케이. 알겠어요. 자, 난 또 다른 건 줄 알았어. 아니, 나는 뭐 권위의식 이런 건 줄 알았어. 오케이. 자, 질문이나 코멘트. 좀 의아했던 게요. 무의식이라고 하셨는데 무의식은 좀 어떻게 보기에는 관찰하기 힘들고 또 그야말로 무의식이니까 의식이 떠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인터뷰로도 알기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와 데이터를 하셨는지 또 어떻게 무의식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넣는 그 스타일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저희는 뭐 여기 안에 있는 뭐 자율무의식 호르몬 이렇게 뭐 똥 누고 싶다랄지 혹은 뭐 졸리다 이런 것들을 그냥 일단 이 카테고리에 넣고 그리고 이제 저게 사실 어떤 게 무의식이고 어떤 게 의식인지 그런 건 사실 되게 관념적인 철학적인 부분이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해서 그 니드가 어디 들어가는지 그걸 놓고 싸우기보다는 일단 대충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이 도움을 주는 게 구현 방식에도 좀 인사이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를테면은 뭐 똑같이 잠을 깨고 싶다라고 했을 때 무의식적으로 그냥 막 탁 각성되게 하는 방법으로 도와줄 수도 있고 혹은 의식적으로 막 일어나 이렇게 해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조금 그 니즈 자체보다도 일단 그걸 어떻게 구현하는가 그런 방식까지 생각해서 이렇게 분류를 나누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 첨언하자면은 그런 방법에 있어서는 다른 쪽 하신 것처럼 무슨 포커스 그룹이나 인터뷰를 한 것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쉐도잉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버스를 제가 수도권 살아가지고 광역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타보신 분은 알겠지만 강선버스랑 달리 되게 편리하게 남들을 쳐다볼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대각선에 앉은 여자분을 물론 허락은 얻은 건 아니지만 50분 동안 계속 앉아가지고 모든 행동을 다 따라했어요. 진짜 막 긁으면 긁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무의식적인 걸 많이 얻어냈어요. 그리고 무의식적인 부분은 솔직히 저희가 이 카테고라이즈 나눈 게 정말 이게 답이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끼리도 되게 많이 고민을 한 부분인데 그래도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부분이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누면 사람들한테 뭔가 유의미한 걸 줄 수 있겠다, 뭔가 가치를 줄 수 있겠다, 좀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나누는데 이거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첨언을 많이 해주시면 저희는 더 감사할 것 같아요. 저희가 일단 저희 기준으로 나눴는데 좀 더 이제 저 의견을 주시면 저희는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네. 해달. 방금 말씀 해주실 때 굉장히 다른 방식이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도 이거를 니즈에서 이렇게 카테고라이즈 하는 것도 재밌지만 나중에 솔루션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해볼 때 그 카테고라이징을 해보면 참 재밌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까 졸린 걸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졸리면은 그 졸린 거를 의식적으로도 할 수 있고 무의식적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졸리다라는 니즈 자체에도 한번 주목을 해서 카테고라이즈하는 과정도 같이는 참 재미있게 이거랑 연결을 시켜서 재미있는 그런 솔루션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기서 저는 되게 재밌는 게 밑에 저희가 운동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무의식과 의식 사이에 있는 지금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예를 들면 다리를 떨지 마 라는 건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버릇이잖아요. 그럼 그거를 의식적으로 고쳐서 다시 무의식적으로 그걸 안 하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그걸 어떻게 넘기느냐가 그 디바이스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의식에서 무의식이 되는 건 예를 들어 남자랑 예를 들면 뭐 여자랑 프리팅하러 갔을 때 의자를 빼주는 매너가 필요한데 의식적으로 내가 안 돼. 그거를 지적 계속 해주면서 뭔가 그거를 의식적으로 넘길 수 있는 행동 같은 거를 약간 오히려 사람들이 그걸 부족하다, 뭐 안 부족하다고 느낌으로써 니즈를 약간 저 사이에서 옮기고 이런 걸 해주는 디바이스가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참 재밌어요. 자, 시간 관계상 하나만 더 받을까? 저는 카드카드에 분류하신 거에 대해서 인상이 깊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니즈를 좀 분석을 해서 로우 데이터를 얻은 다음에 니즈 스펙을 이런 식으로 뽑아낸 다음에 하이어라이키로 정리를 하는 거는 그거를 통해서 고객들의 니즈를 좀 더 일반화를 시키고 어떤 것들 어떤 특성의 그 속성이나 기능들이 될 초석을 다지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저 자료를 봤을 때 제가 이해하기로는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로우 데이터를 잘 분석하고 어떤 식으로 분류를 했는지 그렇게 약간 보이는데 앞으로 그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 제품 만드는 데 있어서 그 활용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저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그 카테고리가 나와 있었는데 저희 분류 기준에 따라서는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뭐 감정만을 조절해주는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아니라 저희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점수를 매기겠지만 이게 좀 엮여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기존에 이제 디바이스를 제공하지 못하던 이제 카테고리가 있을 거고 그 카테고리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좀 약간 융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오감이라고 오감만 집중하는 디바이스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인사이트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우리 그 나머지 우리 조들 갖다가 시간이 관계상 그냥 거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은 10조가 있었고, 그 다음에 1조도 굉장히 많이 제출을 했어요. 그 다음에 9조, 그 다음에 4조, 6조, 5조, 2조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조가 제출했고요. 우리 전반적으로 첫 번째 그 프로젝트 결과를 갖다 상당히 열심히들 짧은 시간 동안에 열심히들 했고 관련해 가지고 혹시 전반적인 프로세스나 요 단계에 대해서 질문 있는 사람? 그러면 우리 승원이. 아주 좋은 질문했어요. 아주 좋은 질문했고,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갖다가 하자면은, 그, 휴먼 센터 디자인, 인간 중심의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제를 디파인 하는 거예요. 문제를 디파인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존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신상품 개발이나 이러한 것들은 이미 문제를 갖다가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책에 보면은 우리 책에서 나와 있는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 이미 내가 뭘 갖다가 만들지를 결정하고 나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 놨는데 아무한테도 안 사용되는 그런 제품들이나 서비스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 중심 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는 문제를 먼저 디파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갖다 디파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방법을 갖다 가져오긴 했지만 스코프를 갖다가 의도적으로 확 넓혔어요. 뭐 어디다 무슨 질문을 갖다 해야 되는지 모르게. 그렇게 스코프를 갖다 넓히고 나서 나름대로 그룹에서 5명, 6명의 그룹에서 다이내믹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가장 본인들이 관심 있고 재미있는 주제를 갖다 선정할 수 있게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 물론 이제 기업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할 때는 대부분이 이미 세팅이 돼서 나오죠. 갤럭시 S6 어떻게 만들래? 아니면 G5 어떻게 만들래? 이렇게 나가겠지. 예? 너희들 가가지고 뭐든지 재밌는 거 한번 만들어봐. 이런, 과업은 별로 그렇게 안 떨어질 거라고요. 그렇지만은 인간 중심 디자인의 테마를 갖다가 여기서 배우고, 그 스케일, 그러니까 프로블럼을 데피니션 하는 그 스킬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면은,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조금 작은 규모에서라도 적용하는 게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제 처음부터 딱 주어진 문제를 갖다가 있는 걸로 그대로 활용해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자기 이름하고? 경영학과
지훈이. 해주신 질문하고 답변이 상당히 저희 조가 했던 고민이랑 좀 일치되는 것 같고 답변해 주신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저희가 또 생각을 했던 게 스콥을 넓히고 문제 정의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했고 그걸 이제는 뭐 어떤 형태나 외관이나 방법은 나중에 결정되고 솔루션을 문제 정의된 것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일단은 가장 먼저 밟아야 되는 스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의 하드웨어적인 디바이스가 아니라 굉장히 서비스 쪽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의 어떤 어플로도 충분히 가능 니즈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돼서 그런 쪽으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칙적으로는 서비스에 매우 오리엔티드된 아이디어가 나오더라도 괜찮아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이게 이 수업의 특성상 우리가 하드웨어를 포커스해서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생각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제품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하는 게 앞으로 이제 이 수업의 취지에 맞춰서는 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나 우리가 배우는 인간 중심 디자인은 그게 서비스가 됐든지 프로덕트가 됐든지 상관없이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이 하드웨어가 아니더라도 서비스 형태로 완성이 됐을 때 좀 더 완성도가 높을 수도 있는 것을 하드웨어 형태를 취함으로써 그 기능을 스마트폰의 앱으로도 구현이 가능할 수 있는 그 기능을 하드웨어적으로 빼도 괜찮아요. 네.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앱을 안 하고 어떤 특정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하는 거는 뭐 트렌디한 토픽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하나 이유는 여러분들의 정신건강 때문에 한 학기 동안 굉장히 단순한 디바이스를 해야 되거든. 굉장히 단순한 디바이스를 해서 그걸 갖다 생각하고 프로토타입을 생각해보고 이러는 게 스콥이 작아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밤새는 날이 더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나 애플리케이션을 가면 너무 많거든. 스코프가 많고 이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점점점 더 이제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아주 몇 가지 일뿐이 못하는 굉장히 리미티드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걸로 만들어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포커스를 하기가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때 겪었던 어려움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원하는 니즈를 우선순위에 둬야 될지 아니면 저희가 보기에 이거 되게 생각지 못했던 건데 아니면 이거 쪽으로 해보면 재밌겠다라는 것 중에서 이제 우선순위 기준을 설정할 때 어디에 더 방점을 둬야 될지 어려움을 겪었어요. 뭐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걸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근데 프로젝트를 갖다 진행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그걸 불편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일 수도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꼭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항상 정답을 얘기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숫자에 너무 의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숫자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단 한 사람이 얘기를 했더라도 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정말 지금까지 발견되지 못했던 니드고 이걸 갖다 새로운 방식으로 충족해 줄 수 있다면은 정말 재미있는 경험을 줄 것 같다. 비록 사람들은 이런 니드가 있는지도 몰랐지만 그런 게 단 한 사람이라도 또는 단 정말 찰나에 지나가는 커멘트였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힌트를 받게 되면 그거 하나를 가지고 시작을 해도 돼요. 단 이제 굉장히 깡이 세야 되겠지. 자신이 맞다는 강원이. 맞닿아 있는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약간 반성을 했던 게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땀이 나지만 땀이 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이중적인 심리 이런 거에 대해서 기술이 과연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생각했을 때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익사이팅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혹시 그런데 이런
니즈들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 절대적인 기준들은 없고, 이제 우리가 이 니드 하이어라키를 만들어내고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을 만드는 하는 거는 일반인들의 상식에 근거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이러한 니드들이 어떻게 비슷한 것들끼리 묶여질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은 뭐냐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너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틀로 만들어서 창의적인 생각을 막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자신 있게 본인들의 디스커션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카테고라이제이션을 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그룹의 컨센서스를 충분히 이루었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컨포메이션을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논문을 쓰는 게 아니니까. 오케이. 없으면 우리 지금이 5시 10분이에요. 5시 20분까지 10분 쉬고 와가지고 다시 강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 파티시페이션 여기 있어요.